최근 부안군에서 자신을 환경미화원이라고 속이고 상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정읍시의회가 소싸움 대회 일부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소싸움협회가 시위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전남 진도에서는 희생자 넋을 위로하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추모객들은 그날의 아픔을 떠올리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미수습자의 수습을 기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은 여전히 5년 전 그날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데다 각종 정치전에서 이용되면서 2차, 3차 충격과 피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전남 진도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추모객들은 그날의 아픔을 떠올리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미수습자의 수습을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임시 거처였던 진도 실내체육관. 참사의 아픔이 묻어있는 공간에 추모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씻김국과 함께 추모식이 시작되고 참석자들은 지난 5년의 기록이 담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영상으로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당시 어린아이의 눈으로 참사를 접했던 학생들은 이제 단원고 희생자들의 나이만큼 자라 그날의 아픔을 되새깁니다. 고등학생 형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거에 대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엄청 끔찍하고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5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 희생자들의 얼굴은 세월호에 오르기 전 헬말 같던 모습 그대로.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의 미안함은 추모사를 통해 전해지고 이 비극적인 참사의 5주기를 맞아 우리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직접 지은 추모시로 그날의 아픔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습니다. 시린 바람 불어도 꽃샘 추위 몰아와도 꿋꿋이 피어나는 노란 꽃송이 푸른 잎 반짝이는 꽃이 되어 우리들 가슴속 깊이 오래도록 세월호 수습 현장을 묵묵히 지켜본 팽목항에도 멀리서 달려온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컨테이너에 마련된 추모관은 하루 종일 참배 행렬이 멈추지 않았고 사랑한다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잘 살으라고 그렇게 빌었어요. 방파제 끝 기억의 등대 앞에선 종교의식이 거행됐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학생 수를 의미하는 304개의 리본은 연에 매달린 채 하늘 높이 흩날렸습니다. 색이 바랜 채 나부끼는 노란 리본 앞에서 추모객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하염없이 흐느낍니다. 도저히 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가자. 그러고 왔는데 하나하나 읽어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2014년 4월 16일 잔인했던 참사를 지나 5번째 찾아온 봄. 아직 5명의 미수습자를 찾지 못한 기다림의 바다는 곳곳에 새겨진 흔적만큼이나 그날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은 여전히 5년 전 그날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데다 각종 정치전에 이용되면서 2차, 3차 충격과 피해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마치 멈춘 듯한 시간 속에서 진도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유가족을 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계획했지만 아버지의 만류로 인문계인 단원고에 입학하게 된 고우재 군. 수학여행에 다녀온다던 아들은 사고 5일 만에 주검이 되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3살 터울 여동생과 매일같이 티격태격하느라 아버지의 꾸중을 듣기 일쑤였지만
부자 모두 무뚝뚝한 성격 탓에 서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줄 걸 하는 후에는 아버지의 가슴 속에 데모처럼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하고는 좀 많은 트러블이 있어서 많이 좀 싸운 기억밖에 없네요. 둘 다 같이 혼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오빠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혼내고 그랬던 기억. 좀 그래서 좀 마음이 더 아파요.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로 떠나보낸 지 언 5년. 하지만 우재가 없는 가족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예전처럼 지낼 수 없게 됐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그리고 잠을 자는 것도 죄스럽기만 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2014년 4월 16일, 우재 가족의 시간은 그때 멈춰 있는데 바깥 세상의 시간만 흐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어쨌든 아이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고 이제 삶이라는 건 또 살아야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허망하게 보낸 아들을 위해 남겨진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이가 어떻게 죽게 된 건지,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명확히 밝혀내는 일에 집중할 뿐입니다. 아들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 1분이 1년 같았던 시간을 보낸 진도 팽목항에서 유가족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5년 동안 걸으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제대로 없는데 그나마 있던 증거까지 가짜라고 밝혀지는 순간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면 재수사를 요청을 한 거고 특별수사단을 대통령님께 요청드리는 거죠. 세월호 참사 5년.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유가족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한가운데 우리에겐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그리고 5년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누군가에겐 빛바랜 기억으로 어떤 이에겐 여전히 아픔으로 자리하고 있죠. 5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제대로 된 침몰 원인조차 알 수 없어 5년째 외치는 진상규명.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렇게나 어려운 것이었을까? 4월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서 세월호 뉴스가 시작됩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월호 이야기냐며 지겹고 그만했으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수사도 진전은 없고 사람들 기억 속에도 세월호 참사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65일 중 단 하루,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노란 리본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부안군에서 자신을 환경미화원이라고 속이고 상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안의 한 식당. 이달 초 이 가게로 허름한 행색의 한 남자가 자신이 환경미화원이라며 가게 주인을 찾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사칭한 사람은 가게 주인에게 야유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별 의심 없이 현금 5만 원을 건넸지만 금품을 받은 사람은 환경미화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업자분이 내가 그랬어. 나 저 당했는데 나는 5만 원 했더니 그분을 그러더라고. 5만 원에 짧게 줬구만. 나는 10만 원 줬어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 우리 당한 줄 알았지. 그랬더니 몰랐어요. 그렇게 상기치더라고요. 환경미화원 사칭 피해는 개화면과 부안읍 등 부안군 전체에서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사칭범들은 일반 식당과 편의점 등 모든 종류의 상가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피해자가 속출하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부안군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민을 상대로 교육에 나섰습니다. 부안군 환경미화원은 관내 업소를 상대로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부안군 군민들께서는 피해가 입지 않도록 금품 요구 시 반드시 신분증 확인하시어 경찰서나 군 환경과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5건으로 피해 금액은 4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부안군에서 환경미화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정읍시의회가 소싸움 대회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소싸움협회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시민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소싸움 대회를 민속 경기로 인정하라는 내용 등 다양한 피켓을 들고 의회를 향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읍과 경남 등에서 모인 소싸움협회와 싸움소 육성 농장주들은 사료비 지원 등 예산이 삭감되면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싸움새를 가지고 싸움소 마리당 누구를 막느라고 1억에서 1억 5천만 정도는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 시의원 몇 분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전혀 망각하고 소싸움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전통놀이 가운데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외로 인정한 경기라며 합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2년 전통을 가진 소싸움 대회를 통해 다른 행사보다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읍시의회 건설경제산업위원회 8명 가운데 5명의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시민들 앞으로 나와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의원들이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탁상공로로 이상한 단체의 말 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깎아버리니까 우리 숙배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는 노릇인데 이걸 시정 안 해주면은 속혀놓은 여자가 농민들한테 이거 정읍시에서 사기친 거 아니냐. 2시간에 걸친 집회에도 시의회에서 답이 없자 참지 못한 시민들이 결국 의회 건물로 진입하려다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안 계시면은 그 장소를 왜 못 빼주냐고. 못 보면 하면 될 거야. 이 소싸움협회 등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 회원을 모아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싸움 대회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점차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대규모 집회가 예견되면서 정읍시 의회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16일 오전 8시경 임실군 오수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불로 돼지 460마리가 죽고 돈사 건물 700제곱미터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기적인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농장주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봄 기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한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따뜻함을 넘어 다소 덥다 싶은 느낌도 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도 맑고 따스한 날들이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히 일겠습니다. 서해남부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불승종 무명회에서 1억 원, 재단법인 설송 불교문화재단에서 1,000만 원, CJ헬로 고객센터에서 100만 원, 속초 고송 양양 건축사협회에서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종식 속초 변호사회에서 500만 원, 동부지방산림청에서 283만 원,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에서 120만 원, 동강시스타에서 244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권성개발에서 500만 원, 경진건축사 임직원 일동에서 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 100만 원, 권윤자님께서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신화건설에서 3천만 원, 그룹 에시아 소속 박다희님께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은행에서 1,000만 원, 사천 탈북민회에서 115만 원, 프리즘 인터내셔널에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민주평통 안양에서 200만 원, 전 국회의원 유경현님께서 500만 원, 울산 남구청에서 80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불과 2시간여 남짓한 시간. 우리는 그렇게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300여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승객 전원을 구조했다는 언론의 오보. 구조보단 보고가 중요했던 정부 부처의 늦장 대응.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세월호 참사에는 더 큰 시련과 상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꼬박 1,073일 만에 마침내 선체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세월호는 만 하루도 걸리지 않아 맹골수도 깊은 바다를 벗어났습니다. 육상 거치 작업이 시작된 지 4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세월호는 반잠수선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마침내 땅 위에 올라섭니다. 무너지고 찢긴 선체에서는 미 수습자들이 하나둘 흔적을 내비쳤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땅히 구조됐어야 할 5명의 미 수습자를 위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단 한 줌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맨손으로 진흙을 퍼내고 녹슬고 찢긴 잔해들을 날랐지만 미 수습자를 찾지 못한 채 선체 조사는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은 단 하나. 남겨지니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또다시 멀고 먼 길을 돌아간데도 굳건히 나아갈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